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 서철수입니다. 글로벌 테마픽 첫 번째 편으로 원격 의료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기차와 배터리 편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리서치센터에 두 연구원이 나오셨습니다. 박연주 연구위원 나오셨고요. 또 오늘은 또 새로이 권영배 연구위원 수고해 주실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배터리 산업 그리고 배터리 종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중국 전기차 시장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성장 가능한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짚고 들어가면 좋겠네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중국 전체 자동차 시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차,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약 3%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국의 정부 목표는 한 2025년까지 이거를 25%까지 올리겠다. 향후 5년 내 25%까지? 네, 3%에서 25%면 뭐 6배, 7배 그 정도 넘는 성장이죠. 그리고 저희는 그게 한 2035년 정도 수준에서는 지금부터 거의 한 15년 후의 미래인데 80% 이상으로 신차 판매 80%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전기차 산업을 키우면 다 좋아요. 그리고 그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석유를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중국 정부가 전기차 산업을 지원하는 거 보조금이 됐건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세제 혜택 아니면 외국 그 선진국 기업들을 유치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내연기관은 어찌 보면 그 기원 자체가 유럽이었잖아요. 그렇죠. 새로 뜨는 전기차 산업에 집중하게 되면 내연기관 시장에서 그 유럽이나 일본 이런 쪽의 선진국한테 빼앗겼었던 그런 리더십을 중국은 전기차 쪽에서 이제 가져올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전기차가 이제 다른 뭐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신기술이 있잖아요. 뭐 인공지능이 그렇죠. 됐건 자율주행이 됐건 5G도 있고 네, 또 아니면 또 에너지 측면에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이랑 굉장히 그 융합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좋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들이 있어요? 현재 중국의 전기차 만드는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완성차 업체로 뭐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BYD라는 회사가 있죠. 그래서 한 연간 한 50만 대급으로 생산하는 회사인데 그 중에 한 15만 대에서 20만 대가 전기차고 나머지는 내연기관인데 아무튼 뭐 전기차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또 아직 뭐 이렇게 실적을 잘 내고 있지는 않지만 뭐 니오라는 회사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또 배터리를 이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배터리 교체한다는 게 어떤 의미? 충전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네. 저희 옛날에 스테이션? 네. 저희 옛날에 그 스마트폰 쓸 때 이렇게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전기차 이렇게 쭉 가면은 차 이렇게 살짝 들어가지고 밑에서 배터리 빼서 교체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동영상으로만 봤는데 한 시간이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충전보다 훨씬 빠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빨리 교체하고 이제 차는 가고 그러면은 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터리가 이제 어찌 보면은 그 따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구독의 형태로 이렇게 사용료를 내면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췄기 때문에 뭐 굉장히 차값도 내려갈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회사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중국의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시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현재 CATL 아닙니까? 그 CATL 같은 경우는 특징이 중국에 있는 로컬 자동차 업체들이랑 굉장히 많은 그 조인트 벤처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컬 자동차 입장에서도 새로운 전기차를 내놓게 되면 자기들 그 배터리를 공급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CATL과 그 조인트 벤처 회사를 만들고 거기서 배터리를 공급받으면서 CATL 입장에서는 자기들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로컬 자동차 회사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안정적인 그 공급처를 납품처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 4, 5년 기간 동안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또 셀투팩이라고 해서 바로 그
배터리 셀을 바로 팩으로 포장하는 이제 그런 기술을 통해서 조금 더 연료 효율을 높인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 CATL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이 LFP가 뭔지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는지 이거의 좋은 점은 뭔가 이런 분들에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LFP 배터리라는 거는 뭐 우리말로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한국의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회사가 만드는 NCM 계열 배터리와 비교했을 때는 일단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조금 여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LFP 배터리의 장점은 일단 열에 대한 그런 특성, 안정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NCM 같은 경우는 한 200도 정도면은 이제 폭발 위험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LFP 같은 경우는 한 800도 그 정도까지 잘 버틸 수 있고요. 그리고 수명 측면에서도 좀 더 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실제로 2015년인가요? 그 중국에서 NCM 계열의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 버스가 한번 큰 화재 사고가 난 적이 있더라고요. LFP에 비해서 NCM 계열이 한번 폭발 내지 화재 사고가 나게 되면 아주 순식간에 대량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성 이러한 부분들을 중국 그 과학자들이나 당국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LFP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최근에 좀 두드러지는 변화라고 하면 약간 기술적인 그런 발전이죠. LFP 배터리를 이제 CTP라는 셀투팩이라는 기술을 적용해서 테슬라 모델 3 약간 좀 낮은 스탠다드 버전 가장 낮은 그 트림으로 납품하기로 일단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LFP는 열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셀에서 팩을 만들고 그 셀에서 모듈을 만들고 팩을 만드는 이유는 일단 그 배터리 셀 같은 경우 이렇게 열이 많이 나오는데 이 열을 잘 관리해야지 배터리의 성능도 유지가 되고 말씀하신 대로 화재에 대한 그런 안전성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는데 LFP 같은 경우는 이 셀단에서 거의 800도가 넘는 그런 온도에서도 상대적으로 잘 견디는 그런 열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모듈로 만들지 않고 공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면서 팩을 만들 수 있거든요. 정해진 공간에 많은 셀을 넣을 수 있음으로써 전체 그 배터리 시스템 기준으로는 충분한 그런 에너지 양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CTP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3 가장 낮은 그런 트림에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테슬라 모델 3를 통해서 CATL의 LFP 배터리에 대한 뭔가 기술적인 검증 아니면 그런 능력에 대한 그런 신뢰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지금 기술 얘기가 나왔으니까 LG 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네. NCM 계열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NCM 계열의 전지가 방금 우리 보았던 LFP에 비해서 좋은 점이라고 할까? 상호간에 네. 조금 좀 디스커션 해보면 어떨까요? LFP 같은 경우는 사실 추가적으로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NCM 진영에서는 지금 현재 한 60% 니켈 혹은 이제 원통형 같은 경우 80% 니켈을 사용을 하는데 그 NCM이라는 네. 게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향후 2, 3년 안에 이거를 85%, 90% 니켈까지 넣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넣게 되면 또 NCM 진영에서 원가가 또 20% 정도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쯤에는 이제 CTP, LFP나 NCM이나 가격이 이제 비슷해지는데 NCM이 더 에너지 밀도가 좋은 거죠. 이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 NCM 진영과 이제 CTP, LFP 진영의 경쟁 구도에 대해서 많이 네. 궁금해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이게 기존의 LG 화학이 납품하는 NCM 진영의 파일을 줄인다기보다는 LFP가 나옴으로써 더 싼 전기차가 나와서 그게 내연기관 시장을 더 잡아먹는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결과적으로 훨씬 더 커지는 그림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약간 프리미엄 자동차나 이제 선진국의 자동차들은 NCM 진영을 이제 메인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CATL 같은 경우는 CTP, LFP라는 기술을 가지고 옴으로써 조금 더 싸지만 싸고 이제 좀 더 낮은 가격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그 진영을 새로 좀 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에 예를 들어서 LG화학이 납품해야 되는 게 100이었는데 CATL이 그 100 중에서 30을 가져가는 그런 그림이라기보다는 이 CATL이 자체적으로 또 다른 시장을 지금 약간 개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은 그걸 지역적으로 나눌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일단 유럽이 좀 더 중요한 시장인 것 같고요. 반면에 CATL은 중국 기업이
있고 중국이 이제 주력 시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정부가 중국의 그 매스 전기차 시장을 키우려고 보조금 같은 경우도 30만 미만에 대한 그런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CATL의 LFP 배터리, 좀 싼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중국의 매스마켓 시장을 좀 더 중심적으로 가져가면서 커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 차이도 좀 있겠지만 주력으로 삼는 어떤 핵심 원천 기술의 차이도 있겠지만 마케팅, 글로벌 어떤 세일즈 전략에 있어도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미 뭐 CATL 같은 경우는 그 동남아 지역에 전기 오토바이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독일에 그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어떤 언론에 의하면 그쪽에서 생산되는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쪽에 버스나 대형 트럭 이런 상업용 차량으로 많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CATL 조금만 더 해보시죠. 앞으로의 그 재무제표 측면에서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 건지 수익이나 아니면은 성장성 측면에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네, CATL 배터리 회사 치고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좋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0%대 초반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저희 예상치로는 2025년 정도 됐을 때는 10%대 중반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굉장히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탑라인, 매출 쪽에서 강한 성장이 나오고요. 그 고정비가 잘 커버가 되면서 R&D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빨리 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률이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CATL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잠깐 얘기 나온 것 중에 올 하반기부터는 테슬라의 로우 모델에 지금 배터리가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건 이미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배터리 자체를 테슬라와 협력을 해가지고 향후에 좀 새로운 그 혁신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혹시 그 얘기는 들은 바가 있으신가요? 뭐 많은 뉴스에서 거론이 되고 있어서요. 그런 가능성이 저도 개인적으로 없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판단하고 있는 CATL의 또 가장 큰 경쟁력은 생산을 정말 잘하거든요. 제가 그 회사가 발표하는 그런 캐파, 생산 능력 기준으로 연간 그런 평균 가동률을 역산을 해보면 거의 100%에 가까운 수준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파를 늘릴 때 그렇게 많은 그 투자 비용이 들지 않아요. 단위 캐파당 투자 비용이 생각보다 좀 작습니다. 그 말은 이 회사는 모르긴 몰라도 생산은 잘한다. ROI도 상당히 좋겠네요. 그래도. 네, 좋습니다. 생산에 굉장히 강점이 있고 배터리 기술을 만약에 테슬라가 됐건 어디가 됐건 굉장히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을 개발했다. 나는 이걸 가지고 양산을 하고 싶은데 양산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CATL이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LG화학 좀 얘기를 이어가죠. 아까 우리 약간 기술적인 부분 얘기했었는데 뭐 NCM이라든지 이제는 NCMA도 나오고 뭐 NCA도 나오고 계속 그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 LG화학이 이와 같은 3원계 전지 요 기술에 있어서 글로벌리 가장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LG화학은 일단 전기차 배터리를 가장 초기부터 양산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2011년에 GM에서 이제 볼트라고 하는 전기차를 처음으로 출시를 했을 때 그때 파트너로 이제 LG화학이 들어갔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소형 배터리들을 주로 생산을 했었고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안타깝게도 GM 볼트가 너무 안 팔렸기 때문에 한 몇 년 동안 굉장히 LG화학이 고생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이 배터리를 어떻게 더 양산을 하고 얼마나 더 싸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됐던 거죠. 어쩔 수 없이 했던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 이미 많이 투자가 됐고 이제 테슬라가 들어오면서 경쟁을 위해서 연구 개발을 계속 하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이 열리기 시작을 할 때 LG화학이 좀 빨리 대응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LG화학 배터리의 또 하나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그 배터리를 수요하는 그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업체들이 상당히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회사별로 다양하다 이런 게 장점 아닌가요?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자동차 업체들과 공급 계획을 맺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수주 잔고가 이제 150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메이저 수요처는 이제 유럽 OEM들이고요. 올해도 그렇지만 2021년, 내후년, 22년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모델들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LG화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올해 내후년 정도까지 나오는 모델들은 이미 배터리 계약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보통 이제 배터리를 넣고 1, 2년 정도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내년 정도까지 나오는 모델들이 이미 수주가 끝나 있는데 그게 이제 이미 뭐 작년, 재작년에 이제 수주가 이루어졌던 거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 여기 NCM 계열의 배터리, 그 다음에 LFP 계열의 배터리인데 그 각각의 배터리를 만듦에 있어서 그 전의 원료, 소재가 되는 이런 어떤 공급 체인의 문제는 없어요? 네, 그건 사실 NCM 진영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LFP를 테슬라에서 선택을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그거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NCM 중에서 사실 코발트가 가장 문제입니다. 코발트는 콩고 지역에 워낙 많이 편제가 돼 있는데 콩고 지역이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 생산에 이제 불확실성이 있고요. 또 지금은 전기차 시장이 전체 시장에서 뭐 2%, 3% 수준이지만 이게 20%, 30%로 가게 되면은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텐데 광산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해서 생산이 늘어나기까지 시간이 몇 년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수급이 안 맞으면 가격이 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NCM 진영에서도 코발트의 비중을 계속 낮추고 니켈의 비중을 계속 높이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LFP로 들어와 주게 되면 이제 그런 리스크가 조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증설, 이설이라는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행착오도 많이 해봤을 것이고요. 그죠? 네. 트라이얼 에러 측면에서. 네, 맞습니다. LG화학은 지금 올해 연말 기준으로 생산 설비가 한 100기가와트 아워 정도까지 달하면서 다른 글로벌 이제 피어 대비했을 때도 굉장히 독보적인 생산 설비를 갖추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이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유럽 공장의 수율이 이제 제대로 안 올라오면서 여러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부분들을 해결하는 노하우를 또 1년 정도 지나면서 많이 잡은 상황이고요. 다른 어떤 배터리 업체가 또 유럽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해서 거기다 공장을 대규모로 지었을 때 또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미리 경험을 이미 확보를 했다는 측면에서 좀 앞서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CATL 같은 경우도 지금 유럽 공장을 이제 짓고 향후에 이제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잘 할 수 있을지.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다 뭐 중국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지으면 되기 때문에 그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내부에서는 뭐 안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LG화학 같은 경우도 똑같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성장성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래서 LG화학은 이제 올해 내년에 유럽에서 나오는 주요 전기차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수주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속도만큼 LG화학의 매출액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올해 전기차 배터리 매출액이 10조가 좀 안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 15조 이렇게 50% 성장씩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 2022년부터는 이제 OEM들과 JV들이 이제 가동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GM JV도 있고요, 중국의 GD JV도 있고 지금 전기차 배터리는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국면이고 과거에 좀 보수적이었던 OEM들이 전기차로 지금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이제 배터리 업체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 중에서도 유럽에 대규모 공장을 가지고 있고 좋은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LG화학이기 때문에 LG화학의 바게닝 파워는 지금 사실 상당히 좋아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적으로 이제 향후 수년 안에 확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대로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 LG화학에서 현재 이 전지 부분이 분사한다는 얘기들이 있던데 네.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LG화학이 주식으로 봤을 때 할인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이 화학 부문이 같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LG화학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부문을 분사를 해서 다시 가치를 산정하게 되면 그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당연히 전략적으로 배터리 부분을 분사를 해서 그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기업 가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럼 두 분이 각자 맡고 계신 그 종목에 대해서 핵심 투자 포인트 이런 분들을 간단하게 좀 이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CATL 그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첫 번째로 시장 지위, 특히 중국에서의 시장 지위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 중국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이 49%였는데요. 올해 상반기 50%를 다시 넘어섰고 올해 하반기부터
테슬라 모델 3 저가형 그 트림에 납품을 하게 되면서 테슬라의 CATL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50%대 중반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는 55%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나고 있는 많은 로컬 업체, 니오나 아니면 뭐 광저우 자동차 이런 회사들도 새로운 전기차 모델에 중국 그 CATL 배터리를 많이 탑재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중국에서 이미 굉장히 과점적인 시장 지위를 갖고 있지만 이 좋은 시장에서 점유율이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글로벌로 도약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CATL의 그 LFP 배터리가 테슬라 모델 3에 들어가서 중국 시장에서 잘 성공적으로 뭐 판매도 됐고 문제없이 잘 이제 굴러간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CATL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약간 좀 디스카운트 받았던 기술에 대한 불신, 품질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테슬라를 발판 삼아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질 수 없잖아요. 네, 이제 세 가지 측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사실 기술력, 수주, 설비 측면에서 글로벌 최상위 배터리 업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게 포지션이 되어 있고요. 특히 올해부터 고성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유럽에서 강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 향후 수년간 매출 성장성이 두드러질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에 비해서 배터리 업체가 너무 제한적이고 LG화학의 배터리 경쟁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협상력이 실제로 강화되고 있고요. 그 부분이 향후 수년간 마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은 플러스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네, 사실 이미 저희 추정으로는 하반기부터 이미 플러스로 돌아서는 걸로 보고 있고요. 사실 저는 이게 뭐 BEP, 그러니까 약간의 적자에서 약간의 흑자로 넘어서는 것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 마진이냐가 중요할 건데요. 저는 이제 이런 시장 구도에서 뭐 수요는 향후 5년간 8배, 9배가 커지는 시장에서 배터리 업체가 한 4, 5개, 그 중에서 LG화학이 거의 탑티어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 구도라고 하면은 저는 하이 싱글 이상의 마진이 정상적인 마진이라고 보거든요. 하이 싱글, 한 자리에서 높은 숫자.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향후 한 수년 안에 현실화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진율이 그 정도라고 한다면 규모의 경제 혹은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서 사이즈가 커질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전반적인 영업 수익은 좋아지겠네요. 사실 뭐 CATL, LG화학 둘 다 글로벌 배터리 업체로는 뭐 최고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의 유니크한 또 장점들도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LG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퓨어 팩터가 아니어가지고 조금 이제 뭐 바깥 분사액도 나왔습니다만, 그리고 CATL 같은 경우는 좋은 회사인 줄 알겠는데 좋은 주식이기도 하고, 그런데 직접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당장 사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창업판에 지금 리스팅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현재 살 수가 없습니다. 외국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그 어떤 아쉬운 거를 조금 만회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ETF잖아요, 그죠? CATL을 포함하고 있는 중국의 EV ETF인가요? 뭐 그런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글로벌 X 차이나 EV 그렇죠? ETF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전기차 산업을 키우기 위한 굉장히 많은 그런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전기차 산업은 아직은 굉장히 성장의 초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성장을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리스크도 크죠. 성장 산업의 초기에 갖고 있는 그런 어쩔 수 없는 리스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이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전기차와 배터리 2부죠. 특히 배터리 시장,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사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저희 두 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 거예요? 테슬라요? 테슬라? 좀 센터장님 좀 연봉을 올려주시면 제가 살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돈이 별로 없어서. 빨리 맞춰야 되겠네.